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죠. 테슬라가 2025년 1분기 인도량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5년 1분기 테슬라는 36만 2,615대를 생산하고 33만 6,681대를 인도했습니다. 이 수치를 살펴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인도량이 13%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예상치였던 39만 6,960대, 이 예상치도 하회했죠. 월스트리트 인도량만 보더라도요. 직전 분기 대비해서 많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조차 맞추지 못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리를 한 건데요. 33만 6천 대라는 인도량은 2022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2022년 4분기가 지금보다 더 인도량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중에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 활동을 그만둔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인도량 정보가 이제 공개된 이후에 주가가 8%가 넘게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판매량 부진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태죠. 일론 머스크가 나치 경례를 한 건데요.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싶은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 사태를 일으킨 이후로 유럽에서는 꽤나 큰 백래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독일인데요. 독일에서는 이 나치 경례가 하일 히틀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테슬라 앞에다가 하일 테슬라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터에다가 띄워놓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요렇게 프로젝터를 띄워놓은 거는 풍자의 성격이 더 강한데요. 되게 공격성이 강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르몽드를 보시면 사이버 트럭에다가 이렇게 차를 훼손해 놓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보도를 보면 로마 테슬라 매장에 불이 나서 테슬라 17대가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북미 지역에서도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 워싱턴 포스트 자료를 보면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분노가 공격성으로 이어지며 테슬라에 대한 화염병 투척과 총기 난사까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선 테슬라 라츠라고 했으니까 주차장에서 테슬라가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지만 테슬라를 판매하는 그런 매장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까지 물리적인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꽤나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밈이 있죠. 캐나다 사람들은 너무 착하다. 그런 캐나다 사람들까지 이렇게 테슬라를 향해서 이런 공격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건 테슬라를 향한 대중들의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를 하죠. 이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가 나락을 침에 따라서 유럽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사태 이후로 테슬라는 이제 연간 인도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는 좀 인도량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긴 했어도 연간으로 4개 분기를 다 합쳐봤을 때는 직전 연도보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띄웠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인도량이 연간으로 다 따져봐도 직전 연도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어떤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량이 줄었는가를 보면요. 2월 자료인데요. 중국에서도 테슬라 판매량이 5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독일에서는 신차 등록 건수가 무려 80%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나치 경례는 따지고 보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하죠. 이 스불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외적인 리스크도 있거든요. 바로 관세 리스크죠. 이 관세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테슬라가 북미 지역에 파는 차는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걱정이냐. 사실 테슬라는 영향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같은 주장을 이 소요 메리트가 했습니다. 소요 메리트는 꽤나 유명한 테슬라 투자자죠. 관세가 발효가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들 브랜드들을 보자. 이 브랜드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온전히 다 생산이 되는 브랜드는 테슬라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을 다 여기다 모아놨네요. 근데 여기에다 대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댓글을 답니다. 테슬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걸 잘 알아두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테슬라도 관세로부터 꽤나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다 100% 미국 내에서 만드는데 도대체 왜 관세 영향이 받는가 그게 궁금하실 텐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품 때문이에요. 자, 5월 3일부터 이제 150종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도 수입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꽤 있어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 중 25%가 멕시코에서 수입
수입된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멕시코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100% 부품까지 미국에서 조달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테슬라의 마진을 봅시다. 테슬라의 마진이 20%대를 항상 넘었었죠. 테슬라의 마진은 20%대를 넘다가 차량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10% 후반대로 주저앉았죠. 그럼에도 경쟁사들 레거시 자동차 메이커들과 비교했을 때 꽤나 높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진율이 어떻게 달성이 되는가라고 따져봤을 때 미국의 인건비 그리고 멕시코의 인건비 이걸 고려를 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게 멕시코가 쌉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테슬라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마진율을 유지를 하려면 멕시코와 같은 그런 인건비가 적은 국가에서 부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미국에서 만들면 이 정도의 마진율을 낼 수가 없을 테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들은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는 미국 무역 대표부에 중국산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 예외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역 대표부는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무역 정책을 권고하는 그런 백악관 산하 기관인데요. 테슬라가 요청한 장비들이 적어도 6가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예외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중국산 장비니까 적어도 50%가 넘는 그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죠. 그럼 마진율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밸런스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산 장비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겪는 비용 인상폭이 30에서 4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에서 테슬라가 차량을 전량 생산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이나 장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입 품목들에 관세가 붙으면 비용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이제 장비 부문에서 관세가 이제 예외 조치가 적용이 될지 요게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가 휘청휘청 거리는 사이에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유럽의 EV 판매량 추이를 보면요. 폭스바겐도 꽤나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폭스바겐조차 E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8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BYD나 폴스타 같은 그 중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들도 판매량이 거의 100%에 가깝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테슬라로 향했던 수요가 다 이쪽으로 나뉘어져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죠. 테슬라와 루시드를 비교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EV 이제 구매자들이 피하기 시작을 하면서 루시드로 그 수요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루시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루시드의 CEO인 마크 윈터호프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테슬라 구매자들은 원래도 루시드 주요 소비자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연차 대신 EV를 먼저 도입할 만큼 어느 정도 신기술에 익숙하면서도 테슬라보다 더 나은 차량을 찾아 나서는 이 수요층이 주로 테슬라 구매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최근 일어난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올 초부터 루시드에 관심을 보이는 테슬라 구매자들의 수가 뚜렷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We see a clear uptick of interest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최근 루시드 주문건 중에 50%가량이 기존 테슬라 구매자들에게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루시드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어요. 3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 가까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죠. 주가가 오르기는 했는데요. 정말로 루시드가 이 테슬라 악재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재밌게도 이제 루시드도 테슬라랑 같은 날 생산량과 인도량을 발표를 했죠.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테슬라 수요가 루시드로 향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루시드 25년 1분기 생산량은 2612대였어요. 이건 사우디에서 이제 완제품으로 조립을 해야 되는 600대를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인도량은 3109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들도 나왔어요. 6개 분기 연속으로 루시드의 인도량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게 추세가 보이기는 하죠. 그럼 전년 동기에서는 어땠을까요? 전년 동기에 비하면요. 생산량이 51% 증가했습니다. 인도량은 58% 증가했고요. 사실 이게 모수가 작다 보니까 테슬라와 같은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증가폭이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는 매우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직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생산량은 오히려 22%가 넘게 감소했고요. 인도량은 0.32% 증가했습니다. 10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루시드 CEO가 테슬라 구매자들이 루시드에 많은 관심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산량은 줄고 인도량은 고작 10대 늘었는데
그럼 관심만 보이고 구매를 안 한 것 아니냐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주문 건수 중 50%가 테슬라 구매자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 증가폭이 사실 숫자로만 봤을 때 1050대 이 정도가 되는데요. 1050대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게 모수가 작았기 때문에 이 생산량 증가 폭이 되게 뻥튀기 되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듯이 실제로 주문 건수 자체가 적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직 수요가 다 인식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인도량에 그렇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이 그래비티, 신차죠. 이 신차인 그래비티 SUV에 대한 수요가 높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이 그래비티 SUV 인도가 지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장중에요.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인도가 지연된다라는 건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시드 측에서 그래비티의 목표 인도량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비티 2분기에 얼마 인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인도가 지연된다 이런 소식이 떴을 때 사람들이 좀 덜 흔들렸을 텐데 이런 목표치가 없으니까 정말 지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의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루시드 또 최근에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어요. 루시드가 사우디라는 그런 든든한 전주를 등에 업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는 거는 좋은 신호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최근 주가가 15% 올랐다고는 했지만 사실 전고점 대비하면 지금 주가가 좀 처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종합하면 대장주인 테슬라가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표적인 경쟁사인 루시드도 함께 어려움에 빠진 상황입니다. 사실 루시드는 경쟁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규모로 따지면 경쟁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순수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루시드를 꼽아봤습니다. 네, 아까 잠깐 넘어가듯이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머스크가 최근에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좀 물러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꽤나 힘을 주면서 공화당이 미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되도록 많이 캠페인에서 힘을 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폴리티코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머스크에 대한 호감도, 지지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호감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호감이라는 사람이 38%, 비호감이라는 사람이 68%나 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잡음이 일면서 트럼프도 이제 머스크가 곧 백악관 일에서 손을 뗄 것이다 라고 주변에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아주 내밀한 그런 일들을 공유하는 그런 이너서클에게 머스크가 곧 떠날 거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온 뒤로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하면서 주가가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장이 끝나고 나서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로이터 보도인데요. 백악관에서 머스크가 도지 미션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도지가 내년 7월에 끝이 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이 특별정부 직원이라는 그런 직위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정부 직원, 이 SG라고 합니다. Special Government Employee라고 하는데 이 SG는 1년에 130일 이상을 일할 수 없다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2월 말쯤에 이 SG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5월 말에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기가 찾아오면은 이 직함으로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할 수는 있는데요. 내년 2월에 이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130일을 시작을 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2025년에는 SGE라는 직함 아래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기 이후 머스크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가 또 많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 혼돈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테슬라는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머니네버슬립에서 앞으로 머스크의 소식 그리고 또 테슬라의 소식 열심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